네, 안녕하십니까. 서울대학교 치약대학원 치주과학교실 교수 조영단입니다. 대한치주연구소 세미나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치주 및 임플란트 치료를 위한 가이드라인. 네, 다음은요. 우리가 이렇게 이미디엇 임플란테이션을 하다 보면은 가장 이제 문제가 또 되는 게 이미디엇 임플란테이션 할 때 뼈가 많은 곳에서 적은 곳, 뭐 여러 가지 울퉁불퉁한, 그래서 초기 고정을 얻기 힘든, 처음에 드릴링 할 때 미끄러지는 이런 경우들이 많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는 이 드릴이 가는 대로 내가 픽스처를 심을 수 있는 뼈가 많은 대로 가다 보니까는 임플란트 픽스처가 옆에 있는 자연치에 가깝게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런 경우를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렇게 임플란트가 치아와 치아 사이 정중앙에 있어야 되는데 그게 정석이죠, 그죠? 근데 정석대로 나도 하고 싶은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옆에 있는 치아에 붙었을 때 이런 경우들 있으시죠? 이거 다 제 환자예요. 제가 이렇게 만든 겁니다. 초심자일 때 이러한 실수들 많이 했는데요. 이게 이제 이미디엇 임플란테이션을 할 때 이런 경우들이 많아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됐을 때 뭐가 걱정이 되시나요? 저는 가장 걱정됐던 게 뭐냐면은 옆에 있는 이 자연치의 안녕이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임플란트를 위치를 잘못 하다 보니까는 이렇게 임플란트는 심었다마는 옆에 있는 치아에 가깝게 또는 붙어버려서 이 치아가 손상을 입어서 결국 치아의 치수에 생명력을 잃어서 엔도하고 크라운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지 않을까, 이 옆에 있는 치아가 아프지 않을까라는 거에 대한 이제 걱정으로 연구를 시작을 하게 됐는데요. 연구의 제목이 이제 덴탈 임플란트의 proximity to 이제 adjacent teeth라고 해서 주변 치아에 대한 이제 임플란트의 가까운 근접성에 대해서 서치를 해봤었어요. 왜냐? 나만 그러지 않았을 거기 때문에요. 나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이런 경험이 있을 거다라고 하는 생각에 저희 병원에 있는 파노라마 3,000개를 뒤졌습니다. 나만 그러지 않더라고요. 그죠? 제가 보니까는 한 대략 100개 정도가 나왔어요. 임플란트가 이 루트에 가깝게 있거나 또는 직접적으로 컨택을 한 거. 자, 그런데 파노라마로 먼저 스크리닝을 하다 보니까 가까운 거, 닿은 거 잘 몰라요. 왜냐? 파노라마는 3차원적으로 있는 거를 2차원적으로 누른 거기 때문에 왜곡이 좀 있을 수가 있죠. 특히나 커브 돌아가는 부분에. 자, 그래서 인트라오랄 사진을 바탕으로 정말로 이게 가까운지 아니면은 컨택을 했는지를 다시 셀렉션을 했고요. 자, 그렇게 셀렉션을 하니까 43개 정도가 나왔습니다. 페리에피컬 엑스레이 상에서 이 거리가, 치아랑 임플란트 사이의 거리가 1mm 미만이면은 프록시미티라고 얘기를 했고요. 자, 이게 정말 크로스가 돼서 정말 닿았다. 즉, 이 수치가 임플란트랑 자연치가 크로스가 된 상황이다 라고 하면 우리가 다이렉트, 직접적으로 컨택을 했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대부분이 프록시미티 한 30개 정도였고요. 한 10개 정도가 직접적으로 컨택이 된 거였어요. 자, 그래서 이제 분석을 할 때 저희가 이렇게 자연치의 수평선을 긋고 임플란트 픽처의 수평선을 이렇게 그어서 두 개의 거리가 플러스가 나오면은 이건 프록시미티였고요. 자, 이런 식으로 치아의 외형선을 그렸는데 임플란트의 가장자리 선이 침범을 해서 두 개의 사이가 마이너스가 나오면은 직접적인 컨택으로 봤습니다. 제가 이제 궁금했던 거는 뭐라고 했죠? 옆에 있는 치아의 안녕이었어요. 정말 얘가 괜찮은지, 옆에 있는 치아에 이제 치수를 내가 죽인 거 아닌지 나는 정말 궁금했는데, 자, 투스 심프텀이 나는 궁금했는데 더 많이 나온 거는 뭐였냐면요. 페리임플란타이티스였습니다. 자, 저는 옆에 있는 치아가 얘가 괜찮은지에 너무 연연해 했는데 알고 보니 이런 식으로 임플란트가 치아에 가깝게 되게 되면은 보철이 예쁘게 안 나오죠. 환자가 양치할 때 어려워요. 그죠? 치아에 너무 컨택이 너무 가깝게 이렇게 치간칫솔 안 들어가게 만들어지면은 염증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 임플란트가 자연치에 가깝게 붙으면 옆에 있는 치아는 그나마 안녕해요. 안녕한데 임플란트가 안녕하지 못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임플란트 자체의 염증, 즉 페리임플란타이티스로 인해서 뼈가 녹고 이 뼈가 녹는 걸로 인해서 옆에 있는 치아들까지 또 피해를 입을 수 있다라는 결론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치아의 안녕이 궁금했는데 알고 보니 페리임플란타이티스가 더 많은 수가 나왔었고요. 주로 전치부였어요. 자, 생각을 해보면 주로 전치부인 이유가 뭘까요? 주로 전치부에서 이미디엇 임플란테이션을
많이 하기 때문이죠. 제가 스크리닝을 했던 환자분들도 대부분 이미디엇 임플란테이션을 했을 때 특히나 전치부에서 페리 임플란타이티스가 많이 나왔었습니다. 자, 제가 걱정했던 옆에 있는 치아의 안녕은요, 거리하고 연관성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임플란트가 자연치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그 다음에 치아에 닿으면 닿을수록 더더욱 치아가 생명력을 잃어서, 즉 치수 생활력을 잃어서 엔도를 하고 크라운까지 갈 경우가 있더라라는 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게 파노라마로 처음에 스크리닝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이 A를 보게 되면은 파노라마 사진에서는 23번과 24번이 거의 크로스를 하면서 임플란트가 자연치에 그냥 관통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그죠? 페리에피컬 사진을 찍어 보면은 어느 정도 1mm 정도 여유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3번 부위는 커브 돌아가는 부분이다 보니까는 이런 왜곡이 좀 있더라. 자, 그래서 우리가 임플란트 식립하고 나서 확인을 할 때는 페리에피컬 사진을 찍어서 확인을 하셔야 된다. 라는 거고, 특히나 이 전치부도 마찬가지예요. 전치부는 약간 확장되어서 나타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죠? 자, 임플란트 이 옆에 있는 자연치에 거의 뭐 42번에 딱 붙은 것처럼 보이잖아요. 자, 근데 페리에피컬 사진 찍어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도 또 여유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파노라마와 페리에피컬 엑스레이 사이에 좀 데비에이션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해서는 페리에피컬 엑스레이를 찍어서 확인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결국 임플란트가 치아 가까이에 붙는 거는 옆에 있는 치아의 안녕을 위해서도 좋지 않고 임플란트의 안녕을 위해서도 좋지 않잖아요. 그죠? 자,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 치과 의사들이 만드는 실수에 의한 거죠. 이어트로제닉한 팩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요즘에 많이들 사용하시죠? 가이디드 서저리. 그러니까 서지컬 스텐트를 사용을 하시고, 그 다음에 확인을 하실 때는 파노라마가 아닌 페리에피컬 엑스레이를 촬영을 하셔서, 자, 만약에 임플란트를 심었는데 이 엑스레이 상에서 임플란트가 너무 치아 뿌리 근처에 근접했다라고 하면은 다시 빼서 정 위치에 식립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야 이 임플란트가 오래오래 유지될 수가 있습니다. 이미디어트 임플란테이션을 할 때 고민되는 상황, 그 다음에 임플란트가 자연치 근처에 근접했을 때 또는 자연치를 닿았을 때, 자, 여기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연치를 살리고자 하는 노력, 가장 중요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되면 임플란트 심을 수밖에 없는 거죠. 임플란트 심을 때도 항상 우리는 예쁘게 제자리에 정 위치에 심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드린 치주 임플란트 식립에 대한 가이드라인, 선생님들의 임상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치주 임플란트 식립에 대한 가이드라인, 선생님들의 임상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한치주연구소 세미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